축산, 검협전. 24화 물 위를 걷는 기인. 조심원이 화를 피해 잠시 의탁한 집에서 표창을 받고 도균이 강 한복판에서 등평도수의 절기를 목도하네. 조심원은 본명이 숭소이고 조상 대대로 명나라 고위 관리를 지낸 강서 명문가의 자손이다. 어릴 적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사천으로 이주했다. 그의 아버지는 명나라가 망한 뒤 이민족을 섬길 수 없다며 사천 동부에 은거하며 농사를 지었다. 조심원은 본래 무예를 좋아했는데 우연히 청성산에서 협승질범을 만난 덕분에 실력이 크게 늘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자 재물보다 의리를 중시하며 기인과 명사를 두루 사귀었다. 덕분에 무예가 날로 발전했다. 뛰어난 실력은 기본이어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했기에 연중신학이란 별칭이 붙었다. 앞서 언급한 위청관은 동문 사형제 사이다. 어느 날 사천에서 습격받은 표국을 돕다가 뜻하지 않게 서천팔마와 원수를 졌다. 평소 위청에게 인재를 귀히 여겨 재물을 아끼지 않고 무공을 배우려 하나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도균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터라 화를 피할 겸 도균에게 의탁할 생각으로 찾아갔던 것이다. 다행히 조심원의 내력을 아는 자가 많지 않아 그의 고향이 사천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았기에 한동안 서천팔마가 강서까지 찾아올 일은 없었다. 조심원은 도균과 인연을 맺은 후 늘 열심인 도균에게 내외공의 기본부터 성심껏 가르쳤다. 그렇게 3년이 지나자 내외공이 크게 발전한 도균은 조심원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하루는 두 사람이 집 앞을 거니는데 갑자기 은빛이 번쩍하며 무언가 날아들었다. 조심원 손에 잡힌 그것은 표창이었다. 곧이어 바람처럼 날아온 한 남자가 조심원 앞에 우뚝 서서 차갑게 웃었다. 팔마주의 명을 받고 3년을 찾아 헤맸는데 여기서 만날 줄이야. 한마디 약조만 해주면 보고를 해야 하니 오늘은 그냥 돌아갈 것이오. 후후후. 애초에 그럴 의도는 없었으나 팔마주를 다치게 무척 유감이었어. 진작 찾아가 사죄하려 했으나 마침 도공자와 인연을 맺고 무공을 수련 중이었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 뜻을 어찌 외면하겠어? 다만 이곳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팔마주에게 이렇게 전해주시오. 내년 단오에 틀림없이 청라산으로 찾아가겠다고. 귀하는 신혜가 깊은 사람이라 들었어. 그 약속 꼭 지켜야 할 것이오. 용건을 마친 남자가 두 손을 모으고 읍하더니 대뜸 소리쳤다. 받으시오. 조심원이 단전에서 기를 끌어올리며 답했다. 좁소. 남자가 벼랑간 무언가에 부딪힌 것처럼 10발자국 뒤로 훅 밀려나더니 낭패한 기색으로 잠시 두 사람을 응시하다 재빠르게 자취를 감추었다. 가만 보니 조심원도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도균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으나 조심원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부좌를 틀고 한동안 운기조식한 후에야 입을 열었다. 위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방금 그 자는 서천팔마수하의 실력자 신수청조 서학입니다. 조심원이 도균에게 표창을 건넸다. 이 표창은 일종의 소환장이지요. 4년 전 팔마중 8째인 팔비마주 구령이 사천을 지나던 표국을 습격해 물건을 약탈하고 표사를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조심원이 좋은 말로 해결하려 했으나 구령이 다짜고짜 공격하기 시작했다. 조심원과 표사 쪽이 수적으로 열세였기에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온 매화 독침이 구령 일당을 쓰러뜨렸다.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지만 독침을 날린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바람에 구령과 원수가 되었다. 얼마 뒤 구령이 자신을 죽이겠다며 이를 간다는 소문을 듣고
감히 구룡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강서로 피신한 것이었다. 방금 조심원이 서학과 대결했을 때 내공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팔마를 만나러 가기는커녕 이 자리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서학은 오기금 사장을 연마한 만만찮은 상대인데 악랄하게 불시에 독수를 날렸다. 다행히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서둘러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려 반격했고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내상을 입힐 수 있었다. 구룡의 소 한 짱을 받은 이상 가지 않을 수 없지요. 내년 단오까지 9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미리 준비하려면 그만 떠나야 할 것 같군요. 한데 공자의 무공이 아직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니 내가 떠난 후 혹여 그 재능을 썩힐까 걱정이군요. 세상에 뛰어난 검선과 기인은 매우 많으니 뜻이 있다면 바깥 세상에 나가 직접 사부를 찾아보시지요. 넓은 도량과 겸손의 미덕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인연을 만날 것입니다. 도균이 수차례 설득하고 만류했지만 조심원의 뜻은 확고했다. 결국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고 눈물을 삼키며 조심원을 떠나보냈다. 이를 계기로 도균도 세상에 나가 사부를 찾기로 결심했다. 도전이 있어 집안 살림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보찜 하나에 은자를 두둑이 챙기고 부리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집을 나섰다. 우선 아버지가 남긴 점포를 둘러볼 겸 항구에 들렀다가 물자가 풍족해 기인이 많이 모인다는 사천으로 가기로 하였다. 도균은 한 달이 걸려 항구에 도착했다. 도시 집안의 항구 점포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 괭선당 약방이다. 약방 관리인 장흥재는 주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점포 사람들을 모아 환영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사부를 찾아 나선 길이라 술자리는 흥미가 없었다. 며칠 동안 점포를 돌며 형식적으로 장부를 확인하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무림 영웅에 관해 물었다. 장흥재는 도균이 무예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이틀간 무창으로 초대해 여러 무인을 소개해 주었다. 도균은 조심원에게 무공을 배운 후로 상대를 보는 눈이 생겼다. 장흥재가 소개한 무인들은 특별히 뛰어난 자들이 아니지만 경험이 많고 견문이 넓었다. 그들에게 대단한 무협과 농림의 무용담을 듣고 있자니 무예에 대한 열망이 더 크게 샘솟았다. 하지만 무용담의 주인공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기에 며칠 더 쉬고 사천에 가서 기인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즈음 무창에서 만난 여러 무인 중에 허월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금방 의기투합해 의형제까지 맺었다. 허월은 자무원왕 호수구를 능숙하게 다루고 경공술이 뛰어나 전시금붕이라 불렸다. 두 사람 모두 선비 집안 출신이라 더 잘 통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허월이 지금은 엄동설한이니 본인 집에서 설을 지내고 같이 사천으로 떠나자고 권했다. 도균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직위를 얻어 더없이 기쁜데다 시끌벅적한 약방에서 지내기가 불편했던 터라 아예 허월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